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윤하영이라고 해요. 34살, 도자기 공방 하영의 대표이자 하영 아트갤러리의 오너죠. 20대부터 시작한 작은 사업이 지금은 연매출 5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그런 환경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26살 때 박 회장님을 만나 투자금과 사업 노하우, 인맥까지 아낌없이 도움을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죠. 남자친구는 1년 전 제 갤러리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막 인턴 생활을 시작한 30살 의사였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반년 정도 만났을 때 그가 청혼했어요. 그에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에 청혼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가 부모님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안했지만 그를 믿기로 했죠. 그날 작업실에서 도자기 유약을 바르고 있을 때 박 회장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셨죠. 박 회장님은 상견례에 함께 가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혼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이 될 줄은.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한 말은 부모님이 아직 안 오셨네. 이었어요.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에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들, 이 여자야? 짝퉁으로 온몸을 치장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소개했지만 그의 어머니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자 민석의 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낡은 양복에 투박한 손을 가진 평범한 아저씨 같았죠. 곧 이어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저는 고아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아들, 고아랑 결혼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남자친구가 당황하며 제가 누구라고 변명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요. 2001년.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꼬셔. 의사인 우리 아들이 네 년이랑 급이 맞니? 어딜 의사 꼬셔서 지 팔자 펴보려고. 근본도 없는 것이. 그 여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비속어는 끝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쳤죠. 내가 겨우 너 같은 며느리 보려고 의사로 키운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는 제 얼굴에 냉수를 확 끼얹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주변 테이블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제 어깨를 콕콕 찌르며 계속해서 저를 모욕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저 술만 마시며 비웃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겨우 너 같은 고아를. 넌 정말 의사랑 네가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양심이 없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온 차별과 모욕,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며 쌓아온 성공이 머릿속을 스쳤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일어나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의사면 저보다 급이 한참 낮긴 하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죠. 명함 케이스를 열어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영 아트 갤러리 대표이사 윤하영이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났죠.
실례지만 의사면 월급이 얼마죠? 인턴이면 400만 원 정도. 우리 회사 막내 사원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제 개인 통장 잔고 화면을 보여줬죠. 이건 제 개인 통장이고요. 회사 통장은 보여드리기 어렵네요. 저는 연매출 50억, 직원 20명을 거느린 회사 CEO예요. 당신 아들은 이제 겨우 인턴 시작한 애송이 의사고요. 의사 월급이 제 회사 신입 직원보다도 적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어조였죠. 주변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손님들이 일제히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점점 눈이 커졌죠. 이게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민석 아버지도 술잔을 내려놓고 명함을 빼앗듯이 확인했어요. 당신, 그 박성준 회장님과. 네, 박 회장님은 제 멘토이자 사업 파트너예요. 제 아버지처럼 저를 아껴주세요. 제가 애비 없는 년이라고 했죠? 제겐 친부모는 없어도 존경받는 사업가가 제 뒤를 봐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 갤러리에 걸린 작품들은 당신들이 평생 모아도 아들이 의사가 되어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 말에 그의 아버지가 소주잔을 떨어뜨렸어요. 아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회장님. 네, 상견례 중이에요. 그렇군요. 뉴욕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어머니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때 제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쓰레기 고아년이라 부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와 제 구두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어머니로서 며느리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녀는 제 구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애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어머니, 체면 좀 지키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박성준 회장님이 보증하는 며느리라니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녀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부터 돈과 권력만 보는 천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하영아, 이해해줘. 내 마음은 진심이야. 진심?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다 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부모님께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도 진심이에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요?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들 제발 우리 귀한 며느리 놓치지 마. 좀 있으면 아버지 수술비도 해결해야 하고 내 동생 학비도 해결해야 하잖아. 제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그런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 관계는 끝이에요. 제가 일어서자 그의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전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식당을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하영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죠. 식당 입구에서 매니저가 민망한 표정으로 저를 배웅했어요. 상견례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갤러리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 스마트폰을 보여줬죠. 대표님,
대표님 상견례 영상이 SNS에서 화제예요. 모자이크 돼 있긴 한데 대표님인 거 티나는데요? 놀라서 화면을 보니 상견례 자리에서의 상황의 일부분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고아 출신 사업가, 오만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당히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제 갤러리 전화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렸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메시지가 늘어났죠. 한 달 후 저는 매거진 인터뷰에 응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성장기, 사업 시작의 어려움, 그리고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요. 많은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힘이에요.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요. 그 인터뷰 이후 제 갤러리를 찾는 손님이 조금 더 늘었고 도자기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사업도 점차 성장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게 되었죠.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행운은 박 회장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 갤러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담백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제 성취를 존경해 주었죠. 하영 씨가 이룬 모든 것은 온전히 하영 씨의 노력 덕분이에요. 난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싶을 뿐이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건지 의아했어요. 민석이가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상견례 사건 영상 때문에 평판이 나빠져서 대형 병원에서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옆에서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박 회장님의 아들. 그는 제 약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영 씨, 회의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가 시계를 보며 속삭였어요. 민석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후회가 가득했죠.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약혼자가 기다리네요. 새 인생을 시작하느라 바빠서요. 그 여자의 얼굴에 드리운 충격과 후회의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는 정말 박 회장님과 가족이 된 거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남편과 함께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시작했죠. 특히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머리채를 잡히며 고아년이라 불렸던 제가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후원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룬 모든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아라는 배경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자랑스러운 일부가 된 거죠. 요즘은 종종 고아원을 방문해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용기를 주죠.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요. 인생은 때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점이 다르고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윤하영입니다. 한때는 버려진 고아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을 존중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사과를 위해 내밀어진다 해도 저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 가장 통쾌한 역관광이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